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6번째 시간 데이터 관리 기능의 마지막 타임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종합연습 문제 풀어드릴 거고요. 자, 오늘 뭐 하실 거냐? 시나리오, 목표값 잡기, 기타. 지금 기타에는 뭐가 있는데요? 데이터 표, 그런 다음에 통합, 그리고 표하고 통합까지.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관리 기능 뭐 웬만한 거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커말 2급 때도 다뤄드렸지만 커말 1급에도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이런 파트의 문제들은 보통 지문보다는 화면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에 맞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이 작업을 왜 하는가,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요렇게 작업해서 이 결과가 나타났겠구나 라는 개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해 보죠. 시나리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시나리오가, 그렇죠, 여러분들 각본이라고 번역이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주어주면 그거대로 움직였었을 때 결과를 얻어낼 거다. 각본 짠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변화를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줘요. 그랬었을 때 한번 실행해봐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세요.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능.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데이터 탭 메뉴가 예측, 어디로 가라? 가상 분석에 가 보시게 되면은 가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이 3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얘기죠. 자, 시나리오 관리자를 실행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요 화면이 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실행하면 요 화면이 뜨죠. 그래서 추가를 눌러갖고 얘는 각본 짤 때 쓰는 거, 삭제는 지울 때 쓰는 거겠죠. 편집은 수정 볼 때 쓰는 거겠고, 병합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병합, 통합. 병합은 여러 가지 있는 다른 파일들에 있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하나로 합치는 걸 말하는 거고, 통합은 지원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요 용어 때문에 간혹가다 문제 나오니까 병합인지 통합인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표시도 있을 거고, 여기 표시 있으시게 되면 가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 요약하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결과를 시트로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 적으셔야 되겠고,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변경 셀이 어딘지 알려주셔야 돼요. 이 변경 셀이 무엇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거고, 그래갖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각본 다 짜놓고 요약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얻으실 수도 있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도 얻을 수 있다. 보고서의 종류는 몇 가지다? 2가지다. 그런 다음에 변경 셀이 어떻게 바뀌었었을 때 결과 셀이 어떻게 바뀔 겁니까? 라는 게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추가할 때는 변경 셀을 잡아주고, 요약할 때는 결과 셀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뒤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결과 셀은 요 변경 셀을 참조하는 무엇으로 돼 있어야 된다? 수식이나 함수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변경 셀이 예를 들면 10에서 20으로 바뀌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겁니까? 뭐 30에서 50으로 바뀝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려면 여기에는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사용하는? 변경 셀을 사용하는. 그리고 이 개념만 이해하시게 되시면, 그래서 각본을 돌려갖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구나. 특징 보시죠. 자, 먼저 추가. 아까 이름, 변경 셀의 위치와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삭제. 됐죠? 그런 다음에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서 편집하실 수 있으세요. 병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른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서 추가한 시나리오를 뭐 한다? 합쳐버린다. 통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합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요약 들어가게 되면 변경 셀에 의한 결과 셀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식으로 작성된 셀, 무엇을 참조하는 변경 셀. 그래서 얘가 변경됐었을 때 조금 이따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얘가 바뀌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바뀔 겁니까?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수식으로 된 셀이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 아까 보고서의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과 피벗 테이블 보고서 2가지가 있고요. 시나리오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30이라는 숫자나 기억하셔갖고, 그렇구나. 최대 32개까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워크시트에서 삭제, 갱신하여도 추가된 시나리오의 삭제, 갱신은 되지 않는다. 결국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워크시트와 시나리오의 요약 보고서는 별개의 놈입니다. 이쪽을 변경한다고 했고, 이쪽이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변경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다양한 문제 보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변경하게 되면은 뭐 새로 고침을 해야 된다. 얘는 새로 고침 같은 개념이 아니라 아예 별개의 시트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가보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에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다.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변경 셀과 결과 셀. 셀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셀의 위치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지정하는 요약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은 셀 주소 대신 우리가 지정한 이름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표시가 돼서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변경 셀과 결과 셀은 여러 셀 범위로 지정이 가능하다. 선생님 한 개만 변화했었을 때 다른 게 어떻게 바뀔지 알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요거가 동시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바뀔까요도 가능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 셀이 빠지면 시나리오는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워크시트를 삭제 갱신하여도 시나리오 관리자의 시나리오는 삭제 갱신되지 않는다라는 거 별개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해도 이미 만들어진 요약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별개로 이해하시라고. 별도 파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만드는 요약 보고서는 그 파일 안에 들어가는 거고 병합은 가능하지만 통합은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결과셀은 반드시 입력셀을 사용하는 입력셀의 변경셀을 사용하는 수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얘기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기억하셔라. 문제 나오면 이 정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고 이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요약 보고서세요. 예, 그래갖고 보통은 이것까지는 잘 안 하고 요거까지만 묻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현재 값은 56, 80 어디가? F2하고 D2가 F2면 여러분들 여기하고 D2면은 여기죠.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F2가 얼마가 되면 90이 되게 되면은 결과셀은 어디요? G2 여기죠. 평균이 78.3에서 얼마가 될 겁니까? 만약에 D2가 국어 점수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평균이 바뀔까요? 가상으로 돌려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아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셀 이름 정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셀을 찍어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요 셀을 예를 들면 컴퓨터 점수, 여기를 국어 점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글자가 박힌다. 결과 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셀 이름 정의하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얘는 그러면 시나리오를 몇 개 작성한 거예요? 네, 32개까지 작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몇 개 작성한 거다. 현재 값은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는 몇 개? 2개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에 나오는 지문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셔라. 넘어갑니다. 자, 시나리오는 끝났고 목표값 잡기 나오게 되면 이건 의외로 쉽습니다.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만 기억하세요. 말만 잘 이해하시면 돼. 얘는 방정식 같은 거예요. 자, 1 더하기 3은 우리가 4죠. 예를 들면 얘를 7로 바꾸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랬었을 때 만약에 요 위치가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4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 위치를 바꾸라고 그러면 6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거 찾아낼 때 쓰는 방식이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반드시 필요해도 수식이 사용된 셀에서 목표한 결과를 통해서 입력값의 변화값을 알아보고 싶은 거. 당연히 얘도 예측이죠.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그래서 수식 셀은 반드시 바꿀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돼 있어야 된다. 뭐랑 똑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시나리오에서의 변경 셀과 결과 셀. 그래서 결과 셀은 변경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돼 있어야 된다. 아까 시나리오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셔라? 이거 이해하시게 되면 여기는 여러분들 셀의 위치를 찍고요. 여기는 값을 넣으세요. 여기다 적어드릴까? 셀을 찍고 여기는 값을 찍고 여기도 셀을 찍으세요. 그러셔야지만 이게 얘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표시가 셀을 찍어라 이 뜻이고 여기는 네가 입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말로 하게 되면 H2의 값이 어디가 H2의 값이 얼마가 되길 원해요. 얼마로? 80이 되려면 E2의 값이 무엇이? E2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설명은 그래요.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천천히 하게 되면 어디가 얼마로 바뀌고 싶은데 그러면은 무엇이 바뀌어야 돼? 무엇이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거 찾는데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예시가 그 얘기죠. 한번 볼까요? 우리 G6셀이면 어디가요? 여기죠? 여기네요.
자, 그러면 이 전하연의 평균이,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전하연의 평균이 어디가 얼마로 80이 되려면 무엇이 F6이면 컴퓨터의 점수가 몇 점을 받아야 됐을까요? 를 묻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 보시면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도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이건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만 기억하셔갖고 그대로 타입해 주시게 되면 답이 만들어지더라. 답을 찾을 수 있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자, 이제 데이터표 한번 설명드리죠. 데이터표는 최대 두 가지 값의 변화에 따른 변화기 때문에 얘도 어디로 들어간다? 가상분석 데이터표로 들어가요. 예측에. 그래서 수식의 결과 변화 과정을 표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요. 입력된 데이터는. 예, 그래갖고 저 만들어진 표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쌤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 배열 함수가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테이블, 표를 만들어라.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표로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참조되는 수식을 이용해 갖고 계산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식에서 사용되는 행의 대표값, 수식에서 사용되는 열의 대표값, 최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두 가지를 꼭 다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행, 열 순서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열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행열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행과 열의 대표값을 입력하게 되면 얘도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수식이 필요합니다. 수식으로 작성된, 그렇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수식의 결과값의 변화 과정.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잠깐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77.5 여기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수식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식이 들어가 있으시면 돼. 근데 결과는 여기에 결국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랬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쪽 방향이 뭐죠? 행이죠. 이쪽 방향이 뭐죠? 열이죠. 얘는 행이 없어. 아까 최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행에 대한 변화값은 없고 뭐에 대한 변화값만 있어요? 열에 대한 변화값만 있잖아요. 열에 대한 변화값은 뭐를 응용하겠다? 컴퓨터 점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평균 77.5가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랬었을 때 컴퓨터 점수가 예를 들면 40이 아니라 50이 맞으면 평균은 얼마가 될까요? 60이 맞으면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70을 맞게 되면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쭉 내려가서 이렇게 뭐를 만들어준다? 변화값을 이용한 수식에 적용된 값을 집어넣고 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표는 의외로 간단해요. 넣는 칸이 두 칸밖에 없거든요.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넣는 칸이 두 칸밖에 없어요. 뭐? 행의 대표, 열의 대표값. 대표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셔라. 얘는 지금 행이 없으니까 여길 비워놓게 되는 거고, 열은 여기죠. 열의 대표값. 이 점수들의 변화에 대응되는 대표값은 컴퓨터 점수 2점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가 얼마가 된다? B4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게 되게 되면 컴퓨터가 요 표를 완성해 주면서 예측, 가상 분석을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상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또 하나가 뭐라고요? 데이터표.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 요 녀석은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을 계산식에 응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제 통합입니다. 마지막 과정이겠네요. 자, 통합은 뭐예요, 여러분들? 합치는 거죠. 얘도 그래서 데이터 도구로 가는데 얘는 가상 분석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합치기 때문에 통합입니다. 뭐 하셔라? 비슷한 행과 열을 가진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치려면 자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합칠 때 나는 알고 싶은 개념이 있어요. 합계로 합치고 싶다. 자료가 합쳐지는데.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합칠 거냐? 아니면은 더하면서 합칠 거냐? 평균을 내면서 합칠 거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알고 싶어서 합치는 거냐? 그런 식의 무엇? 함수를 이용하고. 요 참조가 뭐 하는 녀석이냐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자료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이블이 들어가면 돼요. 내가 합치고 싶은 테이블. 여러 테이블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참조에다가 놓고 뭐를 누르게 되면 추가를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들을 합치고 싶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첫 행 왼쪽 열을 체크해 주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같은 것끼리 예를 들면 뭐 점수라고 그러면 수학은 수학끼리 영어는 영어끼리 그렇게 해주면서 표를 하나로 여기에 선택한 함수에 따라서 자료를 합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 부분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이렇게 통합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통합은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및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도 통합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자료도 다른 시트에 있는 것도 꼭 같은 시트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도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요거 두 개를 요 표로 나타내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맞죠? 자료의 형태가. 어디를 보면 여러분들 구분, 남녀,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개념은 여러분들 행, 머리글, 그러니까 항목명이 비슷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요 녀석은 개수가 조금 다르죠? 얘는 지금 과학이 있는데 얘는 과학이 없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과학까지도 만들어진다. 자, 보세요. 열 이름과 레이블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때는 통합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냐? 요거 두 개는 여기는 지금 과학이 없고 여기는 과학이 있죠. 그걸 보시는 것처럼 과학이 만들어진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에 체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통합해서 여기 원본 데이터의 연결에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참조한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통합 결과도 함께 변경된다.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원본 데이터의 결과 데이터가 같은 시트에 작성하면 요거를 요거를 눌러놓고 같은 시트에 만들게 되면은 경고 메시지가 뜨니까 그건 기억하셔라. 그랬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요렇게 블럭 잡고 요 표 추가하고 요 표 추가해갖고 여러분들 뭐를 이용해갖고 합계를 이용한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국어 점수가 합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게 표 두 개를 합쳐갖고 알아낸 거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합칩니다라는 개념의 통합이에요. 되셨죠? 설명을 들었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얘는 하는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엑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신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 특징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먼저 뭐부터 가르쳐 드릴까요? 예, 시나리오부터 한번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요 셀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해볼게요. 평균. 자, 이거 평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셀은 국어라고 한번 해볼까요? 국어. 두 개 한번 해볼까요? 수학 해보죠. 여기는 수학. 아까 두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시나리오 만들 때 두 개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데이터에 들어가면 여기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그렇죠? 자, 요거는 삭제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한번 짜보죠. 추가. 뭐를? 점수 증가. 그랬었을 때 변경셀은 아까 제가 국어하고 수학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잡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저기 마우스로 끌어서 잡으시고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누르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물어요. 야, 국어 점수는 얼마를 맞았다고 가상해 볼래? 국어 점수는 95, 수학 점수는 100점을 맞았다고 한번 계산해 보겠다. 되셨죠? 또 추가하고 싶으면 또 추가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점수 감소해 볼까요? 점수 감소. 똑같이 변경셀은 한 번 잡게 되면 더 이상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위치일 때는. 그러면 다른 위치일 때는 손대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얘는 75에 얘는 90. 되셨죠?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작성된 거고, 편집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정 볼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변경셀이 어디다라는 거 표시가 잘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병합도 가능하다고 그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표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보여요. 여기가 바뀐 거 느껴지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요약 한번 해볼게요. 요약 누르게 되면은 결과 셀은 어디가? 이 셀이죠? 그렇죠?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평균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 세 개를 이용해서. 그랬을 때 요거 두 개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저는 그냥 시나리오 요약할게요. 시트 하나가 생깁니다. 요 왼쪽에 생겨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는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는 셀 주소가 나타나는데 국어 수학 평균이라고 나타나는 건 제가 셀 이름 정의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은 현재 값이고 요렇게 바뀌었을 때 가상의 분석으로 요런 식으로 됩니다라는 거. 되셨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갖고, 그리고 요거랑 별개라고요. 예, 마우스 오른쪽 시트 삭제하더라도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원래 셀에는 영구히 삭제됩니다.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제 목표값 잡기 바로 설명드리죠. 요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지원의 점수가 90점이 되려면 국어 점수를 몇 점 받아야 됩니까? 문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디가? 신지원의 평균이 얼마가 되려면, 90점이 되려면 무엇이? 예, 국어 점수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잡기. 어디가? 여기가? 얼마가? 그러니까 얘는 제가 아까 셀을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90이 되려면 무엇이
국어의 평균이. 자, 확인 눌러보게 되면 65에서 76이 돼야지만 이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표값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 데이터표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수식을 컨트롤 C 복사하셔갖고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수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통합에도 함수든 목표값 찾기에도 함수든 수식이든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두 가지를 다 변경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먼저 블럭 잡으신 다음에 가상분석에서 데이터표 넣는 칸이 두 개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행이죠. 국어 점수의 변화값이네요. 그러면 행의 대표적인 셀은 여기가 됩니다. 대표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걸 기점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가 컴퓨터 점수죠. 대표값은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가 돼야 되겠죠. 자, 보세요. 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갖다 놓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실까요? 테이블에 행과 열을 이용한 수식적 그 값을 나타내준다. 되셨죠? 자, 델리트 눌렀어요. 제가. 어라? 데이터의 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왜?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배열 함수는 부분만 수정 볼 수 있다 없다?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개념과도 연관된 기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데이터표도 끝났고요. 통합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쯤에다가 이렇게 블럭 잡고요. 3개가 있으니까 요 녀석이 통합입니다. 나타낼 건 합계냐 개수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고, 참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블럭 잡고 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블럭 잡고 또 추가, 그런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합계, 남녀에 대한 합계를 알고 싶어요. 결과 보실래요? 짠! 이렇게 선생님 과학 없었었는데, 여기는 과학이 없었었는데 여기 과학을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통합이었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니까 별거 없죠? 시험장에서도 우리 실기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필기로도 자주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들 개념만 잘 잡으시면 얼마든지 그 문제 푸는데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별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삭제한다고 했고, 요약 보고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가 하고 시나리오 삭제한다고 해갖고 요약 보고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별개일 거다. 답 1번. 옳지 않은 거죠? 자, 특정 셀의 변경에 따라서 결과 셀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하는 기능이다. 비교하기 위해서는 피벗 테이블을 요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요약 보고서로도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한 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게 되면 주소 대신 이름이 나타난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다고요. 자, 시나리오 작성 시 변경 셀 상자.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의 참조 셀만 지정할 수 있다. 여러 셀 이상, 두 셀 이상 지정할 수 있다고 했던 거 아까 보여드렸죠? 국어 점수, 수학 점수. 맞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보고서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다시 수행하지 않는다. 별개의 거다. 그렇죠? 한 페이지에 요약하는 요약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맞죠? 이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데 결과 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결과 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답 1번. 계속 나가볼까요? 다음 중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각 버튼, 표시는 결과 표시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편집은 시나리오 변경할 수 있는 거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약은, 병합은 통합한다고 그랬어요. 병합한다고 그랬어요. 합친다고 그랬죠? 통합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합이란 말은 시나리오 관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예 기억해 놓으셔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요약은 요약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림은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고 옳지 않은 거 고를까?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시나리오에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1번이네요. 몇 개까지? 32개까지. 일단 이거 답은 이거다라는 거 보고 나머지 거 한번 볼까요? B2의 값이 변경됐대. 맞죠? 변경셀이 B2일 때 어디가? D2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 자, D2는 결과셀이니까 계산식이어야 되고 변경셀은 반드시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자, 변경셀로 지정한 셀에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돼서 시나리오가 작성됩니다. 요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요 변경셀이 그럼 만약에 수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이거는 그냥 숫자로 쳐버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이 뜻이 됩니다. 좋아요. 그래갖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네, 좋아요.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이것도 보고 한번 해볼래? 라는 거죠. 자, 일단 얘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예, 좋아요. 이름 정의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시나리오는 연장과 단기간. 요거가 시나리오 개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그라미. 현재 값은 시나리오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있는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기간과 상한액은 이름 정의돼 있다. 맞죠? 얘는 이름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셀 주소가 떴네요. 그렇죠. 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쭉 따라가시면 돼. 변경셀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고 결과셀은 변경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거꾸로 됐는데요, 여러분들. 맞죠? 변경셀은 일반적인 숫자로 취급받고 결과셀이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현재 값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시트의 그대로 값. 그렇죠? 그 변경셀과 현재 되어 있는 세팅 값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좋아요. 그럼 답은 몇 번? 3번. 어렵지 않다. 네, 시나리오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만 잘 하시면 되세요. 목표값 찾기 나왔네요. 목표값 찾기는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보세요. 수식이 사용된 셀에서 수식으로 구하려는 결과값은 알고 있을 때. 보세요. 1 더하기 5에서 이게 8. 그렇죠? 이게 12가 되고 싶어. 결과값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둘 중에 뭐 하나는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식 입력값을 모르는 경우 사용한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걸 말로 길게 풀이하게 되면 이 뜻이 되겠네요. 동글뱅이. 자, 여러 개의 변수를 조성하여 특정한 목표값을 찾는데는 해찾기를 이용한다. 선생님 해찾기도 있어요? 예, 예전 버전에는 아예 데이터에 해찾기라는 기능이 있었었는데 얘를 많이 안 쓰면서 얘는 여러분들 추가하셔야 돼요. 없다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메뉴에 가면 나타나진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능 추가하는 거 있으시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걸어가셔갖고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찾기도 나오는데 얘는 값이 하나가 변경될 때가 아니라 2개 이상 변경될 때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한 거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변경할 입력값에 대한 제한 조건을 지정하여 여러분들 조건 지정하는 거 없어요. 그냥 셀 찍는 건데요. 뭐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입력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정식의 개념으로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얼마가 되길 원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 찾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도 기본적으로 참조하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예, 시나리오랑 똑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을 목표가 찾기 기능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해요.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자, 보세요. 자, 워크시트에서 전체 평균 셀 어디가, 2, 5가 얼마가 되길 원해요. 85, 85는 입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2대 안에 1월 값 어디가, 무엇이. B3이죠? B3. 자, 25, 85, B3. 25, 85, B3.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죠? 다 아니죠?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는데요. 아유, 간단하다. 그래갖고 제가 이 말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맞추시면 된다고. 어디가. 얘는 셀이에요. 얼마로. 얘는 입력값이에요. 무엇이. 얘도 셀을 찍어주셔야 된다. 되셨을까요? 그래. 이거 이해하니까 문제가 간단해지는구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파트는 그래서 조금 책의 분량은 긴데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나머지 것도 계속 보죠. 자, 요렇게 만들고. 그리고 요 정가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값의 변화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런 기능을 사용할 때 가장 적정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통합은 합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데이터표 되겠네요. 최대 2가지 값의 변동값에 따른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한 무엇? 값의 예측. 부분합은 정렬이 된 상태에서 요약 자료를 얻는 거죠. 그렇죠? 시나리오 관리자는 각본을 짜는데 요 녀석을 일일이 다 각본 짜기는 힘드니까 이 녀석은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계속 나가 볼게요. 요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로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성윤화의, 그렇죠? 성윤화의, 아니네요. 자, 요 녀석은 무엇이죠? 평균.
요 평균이 요로 와갖고 요 평균이 지금 71.1이 돼요. 이 사람들의 다 평균을 구한 걸. 그랬었을 때 성윤아의 값이 얘가 79점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값을 받았었으면 평균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됐었을까요? 뭐로 만든 기능이에요? 데이터표로. 자, 그래서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성윤아의 성적을 포함한 수식. 맞잖아요. 요 평균은 성윤아 값이 포함되어 있는 수식. 한 수식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동글뱅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평균의 변화값을 구하는 데이터표이므로 어디에는 B8에는 수식을 그대로 얼로 갖다 놓으면 된다? B11로 갖다 놓으면 된다. 아까 예시 때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A11부터 B17, A11부터 B17 영역을 선택하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데이터에 들어가고 가상분석, 데이터표로 선택해서 실행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 데이터 입력 대화상지에서 행 입력 셀에 B사를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걸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행이잖아요. 아, 저 열이고 요쪽 옆으로 가는 게 행이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열이죠? 그럼 얘는 여러분들 최대 두 가지 값이라고 그랬는데 행은 쓰지 않고 뭐만 쓴 거예요? 열만 쓴 거죠? 열의 대표값이 뭐? 성윤아의 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행 입력 셀이 아니라 뭘로 돼야 되겠어? 열 입력 셀이 돼야 되겠죠. 그래갖고 개념을 이해하셔갖고 문제 보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 정도 푸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나 커말 2급 합격하셔갖고 이제 커말 1급 치시려는 분들은 아유, 이 정도는 문제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아래 시트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 문제 보시게 되면 뭐 곱하기 뭐? D2 곱하기 A2. D2는 얘 곱하기 A2. A2는 여기죠? 아무것도 없는 값이에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갖고 결국 이거에다가 뭐를? 가중치를 한번, 그러니까 얘 대신에 요렇게 가중치를 10%, 20%, 30% 넣었을 때 가중치 값에 대해서 알고 싶다.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무것도 없어도 되나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요 셀 대신에 요게 들어갈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는 이해가 되셨어. 그러면 얘도 요렇게 돼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행입력 셀에 입력했어요. 열입력 셀에. 열입력 셀의 대표값인 여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A2. A2가 들어가서 A2 대신에 블록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10%가 들어가면 얼마? 20%가 들어가면 가중치는 얼마?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그거 갖고 보기 찾으면 되죠. 자, 올바르게 수식의 쌍으로 올바르게 된 것은 자, 결국 이거네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행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렇게 가는 게 행이고 이렇게 가는 게 열이었는데 우리 열만 갖고 하잖아요. 그럼 볼 것도 그냥 행은 다 지워. 행 다 지워. 열입력하는 거 한 개밖에 없는데요. 답 2번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테이블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거 테이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자 테이블이라고 치고 갈로 할게요. 자, 는 해갖고 테이블 들어간 다음에 이거 테이블 쓰죠. 자, 테이블 쓰고 갈로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행값이 들어가고 여기에는요. 열값이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행은 썼어, 안 썼어? 안 썼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뒤에는 A2, A2의 값에 변화했다는. 맞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 어렵지 않구나. 개념 잘 잡아갖고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끝까지 보시면서 흐름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관리 기능 다 배우신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남았죠? 예, 종합 문제가 꽤나 길어요. 여기서는 반드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 저하고는 종합 문제 풀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매크로하고 차트 남았어요. 매크로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잘 한번 스프레드 시트 과정도 마무리해보자고요. 자, 46강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47강 종합 문제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